자, 손 한번 흔들어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사회 봐주시는 분은 우리 혜성 스님이라고 제가 경주에서 멀리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얼굴은 약간 신장 같은데 굉장히 약간 금강역사 삘이 나기는 하는데 굉장히 순한 분입니다. 그리고 월정사의 다크호스예요. 그냥 말인 걸로. 그냥 말인 걸로. 그래서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해보기를 바라서 꼭 이렇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래서 메신 거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까지는 이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기존까지는 기도 신행 국장 스님이 따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안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고 그리고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어려웠는데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을 메실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스님들이 많이 안 해봐서 이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때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국장까지 아예 겸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면 뭔가 다를 겁니다. 제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주소 듣고 보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잘해드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심산유고까지 오시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곰하고 스님밖에 안 산다라고 했었던 이 월정사에 사람들을 보게 해줘서 맨날 이게 관광객만 왔지 신도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것도 상원사 다 가고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상원사 가고 두 번째 중대 가고 이제는 북대한테도 밀려가지고 우리 월정사는 완전히 쩌리같이 어떤 느낌이냐면 떡대 크고 이렇게 동네 약간 바보형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래 월정사가 천하 명당이기도 하고 제가 삼국유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인 데가 월정사 적광전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여기가 전체 오대산을 관리하는 총괄 사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인데 본부가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예전에는 이 본부가 전체를 장악하고 위로 올려주는 구조였었어요. 위로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한일 펌프가 되겠다라는 정신으로 한일 펌프 알면 또 오래된 겁니다. 서수나 마청일이잖아. 그분들 살아는 계신가? 잘 모르겠네요. 그분들 연세 되게 많으실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잘 메실 수 있도록 저는 행복하게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에서, 어떤 분들은 부산에서 오시기도 하고, 경남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게 부산, 울산, 뭐 창원 이런 데서 오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기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 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좀 혁신을 해서 따로 지난달보다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 더 하면 더 많이 달라지게 해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밥차를 보니까 줄이 너무 길어서 밥차를 2대 하면 안 되냐?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 밥차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싣고 오면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 또. 그건 네 생각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구조들을 몇 개를 좀 2군데 정도로 만들어서 좀 빨리빨리 빠지게 하는 방향들을 연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건들, 저는 뭐 돈을 아끼고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 이거 내 돈이 아니거든. 본사 일이라는 게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좋겠다 싶으면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지금 또 없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달까지는 과일 같은 거를 올렸었어요. 과일 같은 거를 올렸는데 제가 올리지 말라 했거든요. 과일을 올리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중공양을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리지 말라 했어요. 그냥 돈으로 받고 땡쳐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일이나 떡 같은 거를 일부 올렸어요. 그분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니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이게 몇 명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더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가 또 여기 실무자로 비구니 스님을 모셔왔거든요. 똘망똘망한 비구니 스님을 모셔왔어요. 그렇게 모셔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걸 다 그냥 모으고 그분들이 그렇게 대중공양을 내면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거. 뭐 귤을 먹으면 귤을 먹고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한 번씩 하자. 그거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러면 기분이만 상하고, 아니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낸 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얼마라도 하신 분들에게는 초를 켜준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켜고 저 적광전에 하나를 켜고 이렇게 2개를 켜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런 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나갈까 봐 일부러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저쪽은 보면 앞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언초를 켜서 일단은 퉁치고, 그거를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모아서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게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지지성 이런 거 나왔어요. 아니야. 너무 짠 거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좀 해. 알아서 눈치껏 좀.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차장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장은 봉건영주다. 봉건영주다. 그래서 차장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올린다. 그거는 처음부터 사실 제가 처음부터 발의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정되는 과정에서 그게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차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셔요. 팀장이라고 안 하고 왜 차장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데 팀장이라고 하면 군림할까봐. 그래서 그리고 차장 여러분들 차장 예전에 알잖아. 이거 내리실 분 없으면 오라.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차장은 또 특징이 껌을 씹어줘야 돼요. 그래서 차장에게 껌을 좀 지급할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차장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옷도 맞춰달라고. 아이고 내가 옷도 주고 웨이터 같이 이름표도 붙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저한테 시키면 저 같으면 그냥 민방위 그 완장이나 하나 채워주려고 그랬거든. 그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게 유튜브 감성이에요. 민방위 완장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운동 이런 거 하나 딱 차고 있으면 기가 막히거든. 사람들이 와서 다 사진 찍자고 난리 난다니까. 그런데 무슨 뭐 조끼를 입자는 동 아유 나 정신사나운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쉬는 방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지순례 외국 성지순례 가면 할인도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옛날에 당현종이 이런 식으로 절도사들을 우대하다가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게 안사의 난이라고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한 통화 전화를 하는 거지만 만약에 45인승 버스 같은 거 하나를 하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 분씩 이렇게 전화하는 게 한 40통 받으면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접수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전화한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 아마 이번에도 이거 사금속 언제 주냐? 왜 안 주냐? 이거 전화 무진장 왔을 거야. 내가 다음 달에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언제 주냐 또 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입제했는데 왜 금강주 안 주느냐 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왔을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절에서 30년을 살았어. 내가 어떻게 보면 할매의 최적화된 빌드로다가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참여할 때밖에 못 드려요. 그걸 붙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셔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좀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셔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입금만 하시는 분보다는 성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고 택배 붙이면 진짜 그거는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럼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에 갔어. 결혼식에 갔어. 왜 웃지? 결혼식 간 것만 얘기했는데 왜 웃어?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식권을 못 받고 집에 갔어. 근데 그 다음에 혼주에게 전화해서 야 식권 안 주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차장에게도 새로운 분을 받으면 차장한테 접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8인승은 10개 매달, 그 다음에 45인승은 20개를 드릴 테니까
새로 접수하시는 분들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차장을 해보고 싶다. 차장하면 나중에 또 다른 우대들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자리도 제가 따로 빼놓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도 차장 자리는 아예 따로 빼놔라. S석으로 빼놔라. S석으로 빼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차장 우대 정책. 그리고 되게 재밌다. 저거 왜 조명을 저쪽으로 때리지? 허공에 조명을 때리는 필연성이 있나? 저게 저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여러분들 뽀사시하게 찍으려고 저쪽으로 해놨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차장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 친구들하고,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시는 게, 내가 어디에 사는데, 뭐 광주에 사는데, 어디에 사는데, 그쪽으로는 차가 안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친구가 한 17명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28인승을 하면 돼요. 28인승이면, 한 7, 8명만 내가 깔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물론 뭐 평생 왕따로 살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방법이 없고, 그럼 그냥 집에서 핸드폰을 보는 걸로. 그래서 한 7, 8명만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밴드나 이런 데 공지를 올려서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묶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차장이 힘드냐? 사실 한 2번만 하면 안 힘들어요. 처음에 할 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2번 하면 맨날 오는 분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면식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잠겨 있다니까. 계속 잠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60, 70%가 잠겨 있는 인원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쉽습니다. 그건 나머지 숫자만 채우면 돼. 그리고 월정사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버스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버스 한 대당 45인승, 25인승, 45인승, 28인승 관계없이 적지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2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걸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러면서 나는 평생에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이런 데서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나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시면 우리 승호 스님이 지금 요 기도국 과장 스님이에요. 여기 잠깐만 일어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왜요? 제가 야무지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무지게는 생겼는데 사람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좀 아프대 자꾸.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왜 아픈지 알아? 왜 아픈지 알아? 늙어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치료약이 없어.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병을 엿먹이는 방법. 이제 가는 거지. 가면 뭐 더 이상 아플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차장님들 이렇게 다 기본 그다가 또 선물들을 또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근하보살님이 뭐 여러 가지 잡다리한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뭐 이런 거 세제 뭐 이런 거 샴푸
아, 이거 샴푸 보니까 생각나네. 전에 누가 나한테 샴푸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샴푸를 했더니 겨드랑이라도 쓰래. 이게 무슨 도끼만행 사건 같은 이런. 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오늘 차장님들 이거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 왜 이게 시작하자마자 안 주냐면, 시작하자마자 이런 걸 줘버리면 영상에서 다 잘려나가. 그래서 내가 영상에 딱 박아주고 싶어서 이런 깊은 뜻이 있지. 어떻게 일상하니? 뭐 이렇게 많어? 조금만 줘, 조금만.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이게 이 보살님은 차가 3대인가 이래서 그래요. 이게 차장 중에 여왕벌이라고. 그래서 그래. 다음 임근아님. 근한보살님도 차가 3대 아니요? 4대. 네 대예요? 누구? 보살님은 몇 대? 2대예요? 다음 러시아. 이건 한 대지? 2대예요? 그래요? 손에 대병 보살. 대전에 다산화 보살. 좋겠다. 한턱내. 대구에 다미아 보살. 꽃 어디 갔냐? 꽃 하나 더. 우리 보살님이 꽃 만들어 왔어요. 꽃. 영꽃. 그래, 별로 일이 없는가 봐. 이걸 막 이만큼이나. 2대가 이 2대가 이만큼이 2대야. 네. 다음 대구 정수가 정대원님. 정토사. 손가락 잘리겠다. 샤원에 고연아 보살이. 빨리 안 나오면 안 하는 걸로. 노우 교수님. 우리 팀장 지연님. 끝이야? 예, 알겠습니다. 경제 성스님. 자, 그리고 사금석 드릴 겁니다. 사금석. 아, 맞다. 이거 말씀드려야지. 법보시로 부산에 구인자 보살님이 300만 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책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책 좀 잠깐만 줘보실래요? 이 책 보시면 이렇게 해서 법보시 하신 분들 이름을 넣어서, 이거는 그냥 비치용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저도 놀라운데 누가 책을 먹어요. 책이 계속 없어져. 아까도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봤거든요.
아까 그 걷기 대회, 요 전에 2시부터 4시까지 걷기 대회 이렇게 한다고 그때 앉아 계신 분이 제 생각에는 한 400분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저 명상치유국에서 에코백을 300개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한 300개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랬는데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0개를 드리고 모질른 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 수계법회 때 금강절을 나눠드리자 이래서 금강절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꼭 그렇게 가리고 지나간다. 그지?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도 될 건데 막 등짝을 막 겁나 크게 찍으면서 그렇게 해서 금강절을 한 100개 정도를 갖다 주세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줄을 섰는데 실제로 한 5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350명 되는갑다. 그렇게 했는데 나눠드리다 보니까 사람이 끝도 없어. 난 누가 애 낳는 줄 알았네, 저 뒤에서. 그래갖고 250개인가 들어갔어. 총 550개인가 나갔다니까, 물건이. 놀랍지. 저도 놀라워. 그래서 요 책은 계속 조금씩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댁에서 보시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보시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분 읽으면 이 마일리지가 이쪽으로 정립되도록. 그리고 진짜 제가 잔인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상도덕 대장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지? 책 맨 뒤에 보면 제가 맨 뒤에 법공양문도 붙여드렸고, 하지만 맨 뒤는 사람들이 잘 안 봐. 그래서 맞박에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법보시를 아무리 해도 맞박에 표지에다 박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또 책을 우리 보살님이 법보시를 해주셔서 근데 이게 1000권씩 차야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1000권을 해야 인쇄를 해준다고. 그래서 조금 이것도 모았다 해야 돼. 모았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살님 이렇게 옆에 써서. 우리 부상도 하나 드리고 금강석도 하나 씌워드리고 자 지난달에 이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인간적으로 합시다. 제가 충분히 준비하긴 했는데 이 인원은 안 되거든. 이 인원은 안 되거든. 아까 같은 방식이면 감당이. 그래서 지난달에 못 받아가신 분들 중에서 대전하고 울산하고 그 다음에 대구 정토사는 따로 차장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셔도 돼. 차장님한테 일괄로 따로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전하고 대구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사실 부족한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드리면 손만 한번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용히 나중에 스님들 오시면 손만 드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조요 하면 이게 좀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양해를 구해 주셔. 아니 스님 그쪽 가운데로 가시면 안 돼요, 스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아니 천천히 하셔도 돼. 다 돌아가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일찍 팔 들고 있으면 팔 아파. 스님이 그 근처로 가면 들어.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게. 조금만 기다리셔. 조금만 기다리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오늘은 절대 안 모자랄 거예요. 괜찮아. 좀만 기다려. 됐어. 자. 떠들지 마시고 또 중요한 얘기 한다. 중요한 얘기. 이게 이렇게 공지사항 하다가 말을 못 하겠다. 다음부터는 철야를 한 달에 2번을 하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금강경 이 봉찬 기도가 떠들지 마셔요. 그냥 손만 드시면 다 처리해 드릴게요. 금강경 철야 기도가 뭐 언제 입제입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입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습관 들이기, 매일 기도를 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가피를 얻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시면 그게 꽉 차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나는 요즘 5번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앞에 거는 날아간 겁니까? 관계없어요. 전체만 한 바퀴만 채우면 돼요. 전체만 한 바퀴만 채우면 돼요. 그 한 바퀴는 52주 1년 과정입니다. 52주 1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다 돌아간다.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북대 고운암불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씩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1,000원씩 놓으면 그러면 한 달이면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철야를 오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철야를 오시면 되고, 난 철야를 못 올 것 같아요. 이러면 6월 달에 수계법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금강경 사경을 한 거를 소지하는 소지법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씩 오셔서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모아놓으셔. 저 뒤에 너무 잔걸로 그렇게 떠들지 마. 잔걸로 그렇게 떠들지 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철야를 맨날 와가지고 한 번도 고운암불사에는 동참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매번 이거를 철야로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 떠드시면 안 돼. 뒤에 안 들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고운암불사에 직접 그거를 3만 원씩 계속 이렇게 내시는 분이나 다 이름을 새겨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름을 새겨서 제가 그 주춧돌 밑에다가 기단 밑에다가 돌로 새겨서 넣을 겁니다.
제가 문화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쭉 보면 동으로 만들거나 뭘로 만들어도 다 소용이 없고요. 돌판에 새기는 게 제일 오래 갑디다. 제일 오래 갑디다. 그래서 돌에다가 그렇게 새길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계속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이달에는 못 오겠어요. 이러면 그걸 고운한 물사 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아유 나는 매달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이체를 시켜주시면 되고, 아니 나는 이 돈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았다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큰 행사 때, 지금 다음 달에 수개법회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가지고 오셔서 내가 처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 수개도 받고 그리고 접수도 되고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자꾸 1,000원짜리 신권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제주 거 구하시면 됩니다. 제주 거. 제주 거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 신권 강조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는데, 저는 그게 성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데 법문 같은 거 나가면 신권으로 딱 맞춰서 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막 섞어서 주는 절이 있고, 제일 개 같은 절은 1,0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람의 성이랑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예 기도신행국에다가 신권을 바꾸는 자판기를 하나 설치를 해놔야겠다. 저랑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가이드한테 웃돈을 주고 신권, 인도 돈 신권, 왜냐하면 우리 돈보다 그 돈이 좀 싸거든요. 인도 돈 신권을 이만큼 벽돌만큼 바꿔옵니다. 이만큼을 바꿔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고, 그걸 이제 복전함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쪽에 약간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 사르는 거하고, 여기를 제가 나중에 기도 공간으로 좀 바꾸고 조금만 이게 안정이 되면 한 7,000명 정도만 이렇게 안정이 되면, 올해 안에 될 거예요. 올해 안에 될 거예요. 안정이 되면 이 뒤쪽에다가 향을 사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 아니고 요 바깥쪽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단추를 삼보륜이라고 하거든요. 불법승 삼보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해서 삼보륜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중간 정산 한번 해봅시다. 안 받은 사람 손만 들어봐. 네. 그거 봐, 다 돌아간다 그랬잖아. 왜 없어 보이게 소리를 질러?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이라니까. 이런 거 하나에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야. 다 돌아가. 지난번에 C컵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구나. 그리고 오늘 잠깐 낮에 방심했더니 또 터졌어. 인도 가서 볼펜 나눠줄 때랑 비슷해. 그 인도 가본 사람은 알아. 인도 가서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볼펜 나눠주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나. 계속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인도 가서 볼펜을 줄 때는 앉혀서 순서대로 쭉 주거든요. 줄을 다 앉혀버려. 네. 그래서 비슷해. 그래서 혹시 전생에 인도 분들이 아니었는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권도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뭐 아는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판기를 만들까 싶어요. 자판기를 만들어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방법이 없고 오시는 분들이라도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 10,000원에 9,000원씩 바꾸는 걸로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재밌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고운암에 계속 와도 고운암 불사를 해도 되고 철야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지 꼭 나는 고운암 불사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에 참석해 주시는 것만 갖고도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설판과 관련해서 지금 그건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설판을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지. 인터넷으로 이름이 축원이 돌아갈 때 조금 크게 돌아간다. 떡대가 좀 크다. 약간 치사하긴 한데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설판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안 하셔도 우리가 나중에 3시부터 4시 때 설판은 무조건 읽는 걸로. 그러니까 설판과 참석하신 분들 걸 읽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설판을 제가 좀 읽어볼까 싶어서 읽었더니 시간상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설판을 인등을 켜드리겠다. 한 명만. 어디다 키냐면 적광전에 참배 아까 하셨었죠. 가시면 부처님이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경주 남산옥으로 만든 부처님이에요. 지금은 남산옥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주옥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주옥으로 만든 백옥으로 만든 부처님이에요. 개금을 해놔서 그렇지. 그리고 그 부처님 뒤쪽으로 보면 탱화가 있죠. 영산의 상도. 그 부처님 양 옆에가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설판을 인등을 한 명씩 새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한 분씩 넣어드릴 겁니다. 그 한 분은 여러분이 지목을 하셔도 되고, 몰라요. 뭐 꼭 이런 것도 하면 누구 해야 돼요? 아들을 해야 돼요. 남편을 해야 돼요. 나를 해야 돼요. 또 그런 거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알아서 해. 무슨 선택장애야? 그건 다 집집마다 다른 거지. 다른 거지. 자기 거 하고 가서 박관장반한테는 당신 거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쭉 뵈면 예전에 노보살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노보살님들은 아들이나 남편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연식이 젊은 분들은 자기 거부터 합니다. 일단 내가 대고 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 거 하면 약간 더 젊어 보인다 이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양쪽 벽을 다 먹을 겁니다. 인등으로 덮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달인가 접수자가 5,000명이 되면 내가 직을 걸고
직을 걸고 중대 보공 안으로 들어가는 순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5,000명 아니고 접수자가 5,000명. 언제쯤으로 생각하냐면 6월 말 지금 7월 초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 6월 말 7월 초쯤. 근데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접수자 5,000명을 사실은 연말로 봤어요. 한 10월, 10월, 11월 정도 돼야 그 정도가 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보살님들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땡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리는 해야겠는데 중대 주지스님이 싫어할 것 같아. 그 보공 안으로 들어가 보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공까지 가는 거지 보공 안쪽을 순례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원래 교무국장 하는데 이번에 기도신행국장도 해서 직 하나를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 두 개니까 뭐 하나는 버리고 직 걸었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생각도 다 해놨어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해서 얼마나 기특해. 그게 박수 칠 일이야? 그래서 중대 주지스님한테 얘기를 하면 중대 주지스님이 거기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중대 스님 성격도 알거든요. 중대 스님 성격도 알거든. 예. 저 스님한테 물어보면 왠지 그렇게 답할 것 같아. 왠지 그렇게 답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통도사 정멸보공은 여러분이 다 좀 절에 다니신 분은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아니, 맞잖아. 그 초하루 보름 이럴 때 열어주고, 그 다음에 뭐 9월 9일 중양절 때, 그 계산대제 때거든. 그럴 때 열어주고, 행사 있을 때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절에 좀 다녀보셨다 싶은 분들은 다 그걸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보궁에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진짜. 여기는 열어주는 데가, 열어줄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가야 돼. 정확히 말하면. 그 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미친 척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중대 스님한테 얘기를 해보면, 저게 이제 좀 노하면, 제가 밀어붙이면, 제 사제 스님이긴 해도 그래도 좀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 사람이 다 이제 나이 먹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교구장 스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에라이 이러면서 또 위에서 눌러야지. 그래야 감정이 안 생기지. 두고두고 볼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랬더니 교장 스님이 자네가 알아서 하게. 끝 안 났어.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어른을 모시고 가야겠다. 어른을 아예 모시고 그렇게. 아니 사실 제가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제 생각이 안 틀리면 6월 말 7월 초인데 그때쯤 되면 그 정도가 찰 것 같은데 7월에는 가는 건 어렵습니다. 왜? 더워. 여기 와보시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선선하잖아요. 그죠? 네. 확실히 떨어지죠. 네. 그렇지만 7월에는 더워.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8월에도 더워. 그래서 7, 8월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당에 이렇게 조금 의자나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여기는 모기가 없어요. 여기가 추워서 기온이 약간 낮아서 물론 뭐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계시다 보면 보살도를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물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약간 희생양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화평합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저 물들이 다 1급수고 그 다음에 기온이 좀 낮아서 모기 서식 환경이 안 돼요. 깨끗한 데는 모기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리고 여기 개구리 소리도 안 나요. 나중에 여름에 오실 때도 봐봐. 그런 것들도 약간 지저분한 데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그게 밤에도 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법당 앞에 문 열어놓고 이것도 괜찮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치도 있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중대 순례는 9월쯤. 9월은 괜찮아. 10월은 추워. 10월 둘째 주면 여기는 추워요, 사실. 10월 둘째 주면 약간 추워. 9월 둘째 주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데 기온을 생각하시면 안 돼. 좀 다운시켜야 돼.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9월 9일입니다. 그때가 중양절. 중양절. 양기가 두 번 겹친다는 중양절. 저번에 우리가 4월 8일에 입제했었잖아. 지난달에 4월 8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때 어른을 모시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원사 주차장에서 출발해야 돼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원사 개인적으로는 한 3,000명 오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사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기 전에 출발한 팀이, 그러니까 꼬리가 끝나기 전에 머리가 중대에 닿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